시사 돋보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북미 고위급 회담 왜 결렬됐나? 사실 결렬되진 않았어요.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뽑았을 뿐입니다. 네, 지난 7월 6, 7일 이틀에 걸쳐서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렸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에 들어갔죠. 그리고 원래 이제 그 북미 공동 성명에 따라서 합의에 따라서 북측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상대가 나왔다라고 했는데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고위급 회담이 진행이 됐는데 끝나고 7일날 이제 끝나고 나서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의 모든 주요 쟁점에서 진전을 이뤘다. 근데 이게 참 추상적이에요. 사실 진전이라는 게 서로 이견을 확인한 것도 진전은 진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진전을 이뤘다는 것만 가지고 정말 잘 됐구나 회담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12일 유해송환 담당자 회담을 열기로 했다. 이건 진전이죠. 날짜를 잡았으니까. 유해송환과 관련해서 북미가 이제 어떻게 할지 날짜를 잡았다고 합니다. 미사일 엔진 실험 시설 폐쇄를 위한 추가 협상 경로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는 북에서는 미사일 시험장 폐쇄와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이런 약속이 있었다라고 이제 자기 혼자만의 주장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이었구나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가 협상 경로를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이건 앞에 내용하고는 약간 다르죠. 날짜가 박혔는데 여긴 날짜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협상을 하자라는 것까지만 합의가 된 거죠. 그다음 세 번째. 근데 이거 다시 좀 생각해보면 미사일 엔진 실험실에서 폐쇄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만 놓고 보면 북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것처럼 들렸단 말이에요. 북에서 미사일 실험장도 폐쇄하기로 했어 라고 던졌잖아요, 트럼프는. 근데 이걸 가지고 무슨 협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북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구나. 미국과 어떤 협상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죠. 약간 좀 미묘한 변화가 있습니다. 비핵화 시간표 대량 살상 무기 신고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한다. 이건 또 진전을 이뤘다도 아니고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한다 라고 했어요. 자기 혼자만의 생각이다 이거죠. 비핵화 검증 등 핵심 사안을 논의할 실무 그룹을 구성하기로 했다라는 거는 이제 국무부 대변인이 나중에 얘기를 한 겁니다. 국무부 대변인도 이 평양에 같이 들어갔어요. 폼페이오 장관과 함께.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얘기를 했다. 그래서 보면 대체로 주요 쟁점에서 진전을 이룬 것 같긴 해요. 몇몇 쟁점들은 협상을 이제 앞으로 더 따로 쪼개가지고 협상을 하기로 이렇게 좀 합의가 된 것 같고 이거는 그냥 혼자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진전은 진전이죠. 혼자만의 생각도 진전은 진전이니까. 자, 근데 그러고 나서 곧바로 북한의 외무성 대변인이 담화를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이 좀 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요 내용만 좀 추려봤습니다. 우리는 미국 측이 조미 순회 상봉과 회담의 정신에 맞게 신뢰 조성에 도움이 되는 건설적인 방안을 가지고 오리라고 기대하면서 그에 상응한 그 무엇인가를 해줄 생각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첫 고위급 회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폼페이오 장관이 뭔가 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 북미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가지고 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방안이라는 게 신뢰 조성에 도움이 되는 건설적인 방안을 가져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문장의 뉘앙스로 봐서는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뭐야 이것들. 제대로 준비를 안 해왔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북에서는 어떤 주장을 했는가 이 고위급 회담에서 그걸 한번 봅시다. 우리 측은 공동성명의 모든 조항들의 균형적 이행을 위한 건설적인 방도들을 제기했다. 공동성명이 4개 항으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 항들을 각각 모두 균형을 맞춰가면서 이행할, 그러니까 공동행동, 동시행동을 얘기하는 거죠. 어느 하나만 먼저 하고 어느 하나는 나중에 하고 이게 아니라 4가지를 동시에 쭉 함께 이행할 그럴 방도들을 제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에서는 뭔가 방도를 제기한 거죠. 이 4가지를 어떻게 할 거냐. 잘라가지고 행동 대 행동, 말 대 말 이런 동시 행동의 어떤 작전들을 제시를 했겠죠. 우리가 뭐 핵시험장을 폐기할 테니까 너네가 뭐 테러 지원국 해제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제안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여기 나와요. 조미관계 개선을 위한 다방면적인 교류를 실현할 때 대한 문제. 그 조미관계 개선, 북미 관계 정상화를 얘기하는 거죠. 북미 수교를 맺는데 그냥 당장 와가지고 도장 찍으면 수교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신뢰를 형성을 해야 되니까 신뢰를 하려면 교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다양한 교류들을 좀 해보자. 그래서 삼지연 관현악단이 뭐 뉴욕에 가서 공연하는 거는 이미 그 전에 나왔던 거고 그 밖에도 다양한 뭐 문화, 예술, 학술, 뭐 인적 교류 뭐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제기를 했다 이거죠. 그다음에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우선 조선 종전협정 체결 65도를 계기로 종전선언을 발표할 때 대한 문제. 이건 뭡니까? 올 7월 27일에 정전선언 협정일이죠. 7월 27일에 종전선언을 발표하자라는 제안도 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날짜가 확인된 거죠. 종전선언. 그리고 종전선언은 사실 북미 정상회담의 그 공동성명에는 들어있지 않았던 내용이죠. 그냥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얘기만 있었지 종전선언을 한다. 뭐 심지어는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문구도 없었어요. 엄밀하게 놓고 보면. 근데 처음으로 북에서 종전선언을 얘기를 한 거예요. 비핵화 조치의 일환으로 ICBM의 생산 중단을 물리적으로 확증하기 위하여 대출력 발동기 시험장을 폐기하는 문제. 이거는 뭐 아까 미국 폼페이오 장관도 얘기를 한 거죠. 이걸 이제 그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쇄와 관련된 이제 합의가 일정 정도 있었다라는 건데 이건 이제 북에서 제시를 한 거고 이게 비핵화 조치의 일환이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미군 유골 발굴을 위한 실무 협상을 조속히 시작할 때 대한 문제. 이건 이제 합의가 된 거죠. 12일 날 하기로. 자,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고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를 동시에 제기했다. 그러니까 공동 성명이 4개 항이었으니까 4개를 동시에 제안한 거네요. 광범위한 행동 조치들을 각기 동시적으로 취하는 문제를 토의할 것을 제기했다. 그래서 북미 고위급 회담이 이제 첫 회담이 열린 거니까 이 4가지를 동시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라고 제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폼페이오 장관은 CVID요, 신고요, 검증이요 하면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났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이 가가지고는 다른 뭐 평화협정 종전선언이니 뭐 이런 것들은 관심도 없고 CVID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맞냐?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에 맞는 얘기냐 지금 그걸 따지고 있는 거죠. 조선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에 대하여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그러니까 평화협정, 뭐 종전선언 이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합의된 종전선언 문제까지 여기 이게 사실 잘 보세요. 이미 합의된 종전선언 문제. 종전선언이 언제 합의됐죠? 북미 사이에? 북미 공동성명엔 없던 얘기잖아요. 그럼 이건 뭐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구두로 합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미 공동성명의 내용만 합의가 된 게 아니라 그건 아주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표현만 있었던 거고 실제로 두 정상 사이에는 더 구체적인 합의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종전선언만 합의했겠냐? 그 밖에도 다른 합의들도 있었겠구나라고 추정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미 합의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런 걸 이러저러한 조건과 구실을 대면서 멀리 뒤로 미루어 놓으려는 입장을 취했다. 그래서 북에서 이제 이걸 제기했겠죠. 너네 종전선언 합의한 거 언제 할 거냐? 7월 27일 안 할 거냐? 그러니까 뭐 이러저런 조건과 구실, 네, 시간이 없어서 뭐 이런 얘기 했겠죠. 자, 그러면서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더 열의를 보였던 문제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은 사실은 미국 너네가 하자고 했던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정상회담에서는 너네가 하자고 막 떠들어놓고 왜 이제 구체적인 실무회담 들어가니까 말도 안 꺼내느냐. 뭡니까? 정상회담에서 너네 혹시 사기친 거 아니야?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서 이걸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죠. 미국 측이 회담에서 끝까지 고집한 문제들은, 그러니까 뭐 CVID 얘기죠. 과거 이전 행정부들이 고집하다가 대화 과정을 다 말아먹고 불신과 전쟁 위험만을 증폭시킨 암적 존재다. 그러니까 CVID가 언제 나왔습니까? 부시 행정부 시절에 나왔어요. 부시 때 CVID 얘기해가지고 육자회담 결렬되고 결국은 이제 핵보유 선언의 핵 실험까지 하니까 그제서야 깨갱하고 9.19 공동성명하고 뭐 그 이후에 쭉쭉 진행이 됐었죠. 그 다음에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 다시 또 CVID 꺼내고 그래가지고 오바마 행정부 때는 뭐 아무것도 아예 안 된 거고. 자, 그럼 너네 이거 또 할 거냐? 또 CVID 꺼내가지고 또 이거 되풀이 할 거냐? 부시, 오바마 따라갈 거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미국 측은 이번 회담에서 합동 군사 연습을 한두 개 일시적으로 취소한 것을 큰 양보처럼 광고하는데 이건 임의의 순간에 다시 재개될 수 있는 극히 가역적인 조치다.
근데 우리는 핵시험장을 불가역적으로 폭파했다. 폭파시켰으니까 핵시험 다시 하려면 이제 새로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문제다, 이건. 너네는 도대체 비가역적으로 한 게 뭐 있냐? 왜 우리한테만 비가역적인 핵폐기를 요구하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어떤 좀 그 미묘한 변화가 있었냐면, 북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사용한 단어는 스톱이었어요. 스톱. 우리가 잘 아는 그 스톱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뭐 미군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한다라고 또 얘기를 했죠. 그때 사용한 단어는 서스펜드였어요. 이 서스펜드가 뭐냐면 그 컴퓨터, 노트북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절전 모드로 들어가는 거 아시죠? 절전 모드가 서스펜드예요.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키보드 하나만 탁 건드리면 다시 확 켜지잖아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얘기한 거는 좀 더 이렇게 완전한 중단. 예를 들어 컴퓨터를 끄는 거. 다시 훈련을 하려면 다시 컴퓨터를 켜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키보드 하나만 건드리면 다시 확 뜨는 그런 걸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가 얘기한 것보다 좀 더 미진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미국이. 자, 미국 측이 조미 순회 상봉과 회담의 정신에 부합되게 건설적인 방안을 가지고 오리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기대와 희망은 어리석다고 말할 정도로 순진한 것이었다. 외무성 대변인이 자아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야, 우리가 이건 아주 상식적인 거였다. 왜? 정상회담 했으니까 당연히 그 이후에 이제 고위급 회담, 실무회담에서는 그걸 어떻게 이행할지 안을 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당연하고 합리적인 생각이 사실은 어리석고 순진한 것이었다. 미국이란 놈들이 이런 거였다라는 거를, 사실 이게 뭡니까? 진짜 자기가 어리석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당연한 생각을 한 게 어리석었다고 느낄 정도로 너네는 전혀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이번 첫 조미 고위급 회담을 통하여 확고부동했던 우리의 비핵화 의지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한 국면에 직면하게 되었다. 말을 약간 꼬아서 하는 거죠. 지금 보면 위험한 국면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이런 위험한 국면을 만든 게 아니고 너네가 이런 나쁜 짓을 하는 바람에 지금 위험한 국면이 된 거 아니냐. 어떤 위험한 국면이냐. 비핵화 의지가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그동안에 북에서 우리 한반도 비핵화 할 거다. 확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너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하려고 했던 비핵화 의지가 막 흔들려. 우리 의지 흔들리는데?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경고를 하는 거죠, 지금. 너네 자꾸 까불면 우리가 비핵화 하겠다는 거는 너네한테 그냥 우리가 선물 주는 건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선물 다시 뺏어간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할 수 있는 선의의 조치들을 먼저 취하면서 최대 인내심을 가지고 미국을 주시하였다. 그래서 지난 몇 달 동안 미사일도 안 쏘고 핵시험장도 폐기하고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선물들을 줬는데, 그러고 나서 미국을 한번 지켜봤어. 너네 어떻게 하는지. 자, 그래서 미국을 한번 지켜보니까 실제로 한번 봅시다. 최근에 있었던 몇 가지만 보면 7월 3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날렸어요. 트럼프 대통령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트위터로 모든 걸 다 알려줘요. 자기 생각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 생각이 뭐구나라는 걸 알기가 너무 쉬워요. 정말 언론 사업을 잘하는 거죠. 북한과 협의가 잘 되고 있다. 7월 3일이면은 뭐냐면요. 7월 1일 날 판문점에서 누굽니까? 성김, 필리핀 대사인데, 사실 필리핀에 간 미국 대사인데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실무 협상을 하고 있어요. 왜 필리핀 보내는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그냥 주한미 대사로 보내도 되는 판이었는데. 자, 어쨌든 북측의 최성희 국장하고 이제 와가지고 지금 이제 부상이죠. 외무성 부상. 네. 아무튼 실무 협상을 했어요. 7월 1일 날. 그 실무 협상 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협의가 잘 되고 있고 8개월 동안 북한은 로켓을 발사하지 않았다. 그래서 북한이 약속을 잘 지키고 있다 이 얘기죠.
단지 가짜 뉴스만 만들어내는 놈들만 불평불만이다. 이게 뭐냐? 가짜 뉴스라는 게 이 이전에 7월 3일 이전에 미국 내 언론에서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왔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이거죠. 뭐 북한에게 뭐 1년 시한에 비핵화 시간표를 줬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건 국무부 대변인이 직접 얘기했어요. 비핵화 시간표는 일부 개인들이 내놓은 의견이고 우리는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북한에 언제까지 비핵화해라 이런 얘기 안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되게 물러난 거죠. 근데 가짜 뉴스가 막 횡행하더라. 뭐 시핵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했다느니 심지어는 북한이 뭐 핵 활동을 재개했다라는 뭐 보고서가 막 보도가 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보고서가 옛날에 나왔던 보고서를 마치 최근에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핵 활동을 하는 것처럼 막 보도를 한 거예요. 아, 애들이 이제 급하니까 거의 조선일보를 따라가는 거죠. 옛날 기사를 마치 최신 기사인 것처럼 딱 떠 갖고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뭐냐? 미국 내에서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북미 관계가 발전하는 거 이걸 방해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국 언론들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그거 방해하고 싶은 거죠. 저 봐라, 북한은 믿을 수 없다. 정상회담 하고 나서도 또 핵 활동한다. 이런 식으로 막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열받았다 이거죠. 가짜 뉴스 만들어내는 놈들.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어쩌면 지금 북한과 전쟁을 치르고 있을지도 모른다. 내가 정상회담 안 했으면 너네 다 핵 맞아서 죽을 놈들이 왜 까부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열받은 거죠 지금. 국무부 대변인도 이렇게 얘기했고,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고위급 회담 하기 위해서 평양에 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앞으로 CVI 대신에 FFVD를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이 영어를 자꾸 이렇게 약자를 쓰니까 참 애매한데, 이 FF로 바뀌었어요. CV가 FF로 바뀐 게, V는 그대로 있군요. 네, I가 사라지고 F가 들어간 거네요. C가 F로 바뀌고, 이게 이제 최종적이고 FV가 붙어 있는 거예요. fully verified, 그러니까 완전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 그럼 이제 뭐가 빠졌습니까? 최종적이라는 말과 완전하다는 말은 사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냥 동어 반복이에요. 네 글자에서 세 글자로 줄면 욕먹을 것 같으니까 네 글자 유지하느라고 그냥 동어 반복한 거고, I가 빠졌어요. 되돌릴 수 없는을 빼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CVID에서 CVD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I를 뺐느냐? 되돌릴 수 없게 만들려면 북한이 핵 무장을 다시 할 수 없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핵과 관련된 뭐 핵무기 만드는 기지뿐만 아니라 관련된 연구시설, 뭐 발전시설에서 핵물질이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핵 그 과학자들, 이런 문제가 이제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다 할 거냐. 자기들도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이제 I는 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FFVD, 그러니까 그냥 비핵화나 열심히 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약간 물러난 거예요. 미국 내에서 막 CVID 얘기 막 하니까 실제 협상하려면 CVID로는 협상이 안 되는데, 그래서 FFVD 얘기를 하겠다라고 해놓고 북에 가가지고는 다시 또 CVID 얘기를 꺼낸 거죠. 그러니까 북에서 또 발끈한 거죠. 외무성 대변인 아마 다시 한번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조미 사이에 뿌리 깊은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조성하며 이를 위해 실패만을 기록한 과거의 방식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그러니까 과거처럼 하지 말자는 거예요. 너네 CVID 들고 우리는 뭐 평화협정 들고 이거 가지고 뭐 서로 협상해봐야 안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네. 기성에 구애되지 않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나가자.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냥 너네만 일방적으로 당해라. 그건 아니겠죠. 서로 공영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뭐 이런 새로운 제안을 하지 않았겠는가 뭐 싶어요. 신뢰 조성을 앞세우면서 단계적으로 동시행동 원칙에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하나씩 풀어나가자. 그게 너네가 바라는 비핵화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신뢰 조성부터 하자. 그러려면 신뢰 조성의 가장 초기는 뭐예요? 일단 만나야죠. 그래서 교류 사업을 좀 하자. 그래서 이런저런 교류 사업들을 막 하다 보면 미국인들도 북한 가고 북한 사람들도 미국 가고 이러면서 서로 신뢰가 쌓이고, 그렇게 되면 단계적으로 동시 행동해서 하나씩 제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자꾸 CVID 같은 이상한 소리 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결론적으로 한 거네요. 그러면서 자, 역풍이 불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지금 약간의 역풍이 분 거예요. 그걸 가지고 경고를 하는 거죠. 자, 북미 양국 사이에 물론 세계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국제사회에도 커다란 실명을 안겨줄 수 있다. 그러면 필경 다른 선택을 모색하게 되고, 다른 선택이라는 건 결국 다시 전쟁인 거죠.
그것이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어디에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너네 미국 내에서 잡소리들 나오는데 그거 가만히 놔뒀다가는 전쟁 날 수도 있는 거다. 너네 또 이제 불로 다스리고 싶냐, 다스려지고 싶냐 이거죠. 근데 미국 내에서 그런저런 보도가 좀 나올 수도 있고, 뭐 협상 과정에서 뭐 CVID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얘기를 이제 왜 이렇게 계속 하느냐. 미국이 북한한테 CVID 요구를 하면서 자기들이 한 얘기는 뭐냐면 CVIG를 얘기했어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 보장을 해주겠다 우리가 라는 걸 얘기를 했죠. 근데 핵을 폐기하는 거야. 뭔가 완전히 그냥 핵 폐기하고 뭐 핵시설 다 없애고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체제 보장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게 체제 보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진짜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 핵 폐기보다 체제 보장이 더 어렵단 말이에요. 미국 내에서 북한 체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걸 체제를 위해를 가하겠다라는 소리가 안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완전하게 보장한다면 그럼 미국 언론들도 반북 보도 전혀 못하게 막아봐. 이런 거예요. 왜 엉뚱한 소리 자꾸 나오는데 놔둬. 그래가지고 우리 체제 어떻게 보장해 준다는 거야? 조금이라도 아주 강한 요구를 들이대고 있는 거죠. 그럼 결국은 미국이 어떻게 하겠어요? CVID 할 수 없는 거구나. 우리가 CVIG를 해줄 수가 없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북한한테도 CVID 요구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도 이 북미 관계를 깨겠다는 건 아니라는 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께서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얘기하는 거죠. 싱가포르 순회 상봉과 회담을 통하여 트럼프 대통령과 맺은 훌륭한 친분 관계와 대통령에 대한 신뢰 감정이 이번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앞으로의 대화 과정을 통하여 더욱 공고화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셨다라고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여전히 기대를 하고 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심을 아직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잘하네. 신뢰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거 마치 그 남북 고위급 회담 하는데 그 리성건 위원장 내려오는데 기자가 가가지고 JTBC 기자였죠. 막 뭐라 하니까 왜 질문을 그딴 식으로 하느냐. 너 어디 소속이야? 그러니까 JTBC인데요. 그러니까 손석희 사장은 잘하던데 당신은 왜 그래? 그랬잖아요.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잘하는데 너는 왜 그래?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JTBC가 평양에 가잖아요. 이미 갔죠?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손석희 사장이 뭔가 로비를 잘했나? 자, 회담에 앞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전달됐다. 그래서 그 폼페이오 장관이 왔을 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전달됐어요. 근데 이 친서가 갑자기 왜 전달이 됐을까? 아마도 이제 이런 추정도 있습니다. 7월 1일 날 판문점에서 이제 실무회담을 했잖아요. 이제 최성희 부상과 성김 대사가 이제 만나서 실무회담을 하는데 거기서 폼페이오 장관의 서한이 전달됐다라고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장관의 서한이었을까?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보도는 그렇게 나왔는데 실제로는 트럼프의 서한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답장이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도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북미 사이에 전화 통화했다는 보도는 아직 없어요. 전화 통화까지는 아직 안 된 것 같고 편지를 주고받는 것까지는 이제 좀 된 것 같죠. 그런 이제 여전히 북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견인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어때 한번 좀 믿고 한번 계속 손을 잡아볼 텐데 나머지는 영 믿음이 안 간다 이거예요. 폼페이오 장관도 좀 잘하는 것 같더니 영 아니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회담이 아까 이제 뭐 제목은 좀 자극적으로 결렬됐다라고 했는데 결렬은 아니에요. 자, 폼페이오 장관이 갔다 와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공동 성명이 갔다 와서가 아니라 7월 8일이면 뭐냐면요. 한미일 3자 이 장관 회담을 한 거예요. 외무장관 회담을. 거기서 한 얘기입니다. 공동 성명의 세 부분인 평화로운 관계 구축, 안전보장, 비핵화는 각각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뭐야? 이 사람은 왜 또 여기 와가지고 동시 행동을 또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공동 성명의 내용들을 동시에 이행하자라고 북에서 제안했는데 폼페이오는 가서 CVID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나와가지고 한미일 3자 회담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동시에 행동하는 게 맞네. 그러니까
고위급 회담하고 나서 뭔가 배워가지고 온 거죠. 아, 이게 동시에 행동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배워가지고 와서 이제 한국과 일본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야, 동시에 행동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자, 비핵화가 일어나는 동안 그 과정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일정한 안전보장에 도움이 되는 조치들과 양국 간 관계 개선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다, 이 얘기는. 그래서 북에서 이제 비핵화라는 게, 지금 이제 뭐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쇄, 이런 것도 비핵화 조치라고 북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폐쇄하면 미국에서는 또 뭘 해줄 것인가,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를 또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좀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북에서만 뭘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해라 이거예요. 미국이 이제 북을 위해서 뭔가를 할 거다. 그거 가지고 시비 걸지 좀 말아라. 왜? 함께 해야 되는데 어쩌라는 거냐 우리 보고. 그렇게 이제 밑밥을 까는 거죠. 그래서 그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쇄와 관련해서 그냥 북이 폐쇄를 해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한다. 북미 간에 실무 협상을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또 트윗을 날렸어요. 자, 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가 서명한 계약과 더 중요하게는 우리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확신한다. 여전히 서로 이제 믿음을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서명한 계약이라는 건 공동 성명을 얘기합니다. 장사꾼이다 보니까 이렇게 공동 성명도 계약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사실은 공동 성명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약수. 그러니까 일종의 상징적인 표현인데. 북미 간에, 그러니까 정상 간에 서로 구두로 합의한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공동 성명에 담기지 않은. 그걸 이제 악수라는 거죠. 이건 인간적인 신뢰. 구두로 주고받은 건 사실 어디에도 기록이 없고, 그걸 녹취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설마 정상 간에 한 얘기를 녹취로 까면서 뭐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인간적인 신뢰에 따른 어떤 합의들, 이걸 지킬 것이라 확신한다는 거예요. 북은 이걸 지킬 거다. 확신하면 자기들도 그걸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에 합의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중국 얘기해요. 아, 우리 지금 중국하고 무역 전쟁만 한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중국이 회방할지도 모르겠다. 아니길 바란다. 뭐 엉뚱한 소리, 괜히 책임 회피하려고. 뭐가 좀 안 되면 이게 중국 때문이야. 뭐 이 소리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아무튼, 어쨌든, 정상 간에는 여전히 신뢰 관계에 대해서 계속 재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뭐 회담이 깨졌다거나 북미 관계가 다시 또 막 깨지는 거 아니야? 그럴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결론적으로는 이 과정은 뭐냐? 북미 정상회담 하기 직전에 한번 트럼프 서한으로 시끄러웠잖아요. 정상회담을 뭐 하냐 마냐, 뭐 파기가 된 거냐, 다시 재개를 하느냐 막 있었는데 이 과정과 사실 유사한 과정인 것 같아요. 그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편지를 왜 썼습니까? 트럼프 편지의 내용을 보면 이게 정상회담을 그래서 안 하겠다는 건지 하겠다는 건지 되게 애매한 막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이건 뭐냐면 미국 내에서 반발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통제를 할 정도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북미 간의 어떤 이 관계를 전변시키는데 미국이라는 그 큰 나라가 당연히 북한을 한 손에 제압하겠다라고 막 떠들던 나라인데 갑자기 북한하고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데 미국 내에서 그거를 순순히 받아들이겠냐 이거예요. 남북 정상회담만 해도 막 5대 군수자본 주가가 푹 떨어지는데 과연 그 군산복합체 애들, 군수업체 애들이 그걸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겠냐. 어떻게든 방해를 하려고 하겠죠. 그 방해를 하는 과정에서 그 방해를 무릅쓰고 정상회담을 해야 되니까 이상한 편지를 막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비슷한 과정인 것 같다. 미국 내선 여전히 언론들부터 시작해서 뭐 온갖 전문가들 뭐 심지어는 이제 볼턴도 또 이상한 소리 막 그 뒤로 했잖아요. 그런 애들이 계속 나와서 뭔가 야 북한 비핵화 한다고 했지만 실은 다 거짓말일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몰고 가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가 북한한테 속은 거야 이런 식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이걸 무릅쓰고 계속 북미 관계를 발전시켜야 하다 보니까 이런 우여곡절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이건 큰 틀로 보면은 북미 관계는 계속 발전하는 거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우여곡절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확인한 건 북미 간에 중요한 비공개 합의들이 있구나. 정상 간에는 뭐 7월 27일 날 종전선언 하자. 이건 합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상 간에.
그러니까 북에서 이미 합의한 종전선언 막 이런 식의 표현을 쓰잖아요. 미국이 너네가 먼저 바라지 않았냐. 그래서 7월 27일 날짜를 박아버렸어요. 근데 또 이거는 사실 미국 입장에서 매우 부담스럽게 돼버렸죠. 북에서 7월 27일 날 종전선언 하기로 해놓고 왜 그러냐 라고 해버렸어요. 그럼 이제 와서 7월 27일 날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미국이 북한한테 무릎을 꿇은 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안 하자니 이제 막 그 아까 얘기했던 북한의 경고들 이렇게 가면은 어떻게 될지 난 모르겠다. 경고했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판을 깰 수도 없어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 알아서 좀 잘 처음부터 관리를 잘 해가지고 고위급 회담을 잘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괜히 막 튕기고 막 이상한 소리 하다가 더 망신을 당하게 돼버렸죠 지금.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7월 27일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해도 망신 안 해도 망신이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망신을 당하게 된다는 교훈을 이제 얻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서 잘 처신하시고 7월 27일 날 하는 게 망신이면 더 일찍 하면 되잖아요. 미국이 뭐 한 7월 20일쯤 해버려요 그냥. 그럼 되는 거죠 뭐. 네, 그런 방법도 있다 라는 겁니다.